오늘 세 종목에 대한 요약을 간단히 해드리자면 TQQQ와 유프로는 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늘기 미사일TV입니다. 오랜만에 시황 따위 재미없는 것이 아닌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장기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480일, 960일, 1920일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새 종목인 TQQQ, SXL, 유프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동평균선은 거래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480일은 약 96주로 1.85년, 960일은 192주로 3.7년, 그리고 1920일은 384주로 7.4년 이동평균선입니다. 예전에 일주일을 7일 개념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간혹 있어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벌써 TQQQ, SXL, U프로는 무섭게 하락했습니다. 먼저 얼마나 하락했는지 올해 초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초를 기준으로 했을 때 U프로는 마이너스 54%, TQQQ는 마이너스 76%, SXL은 마이너스 83% 정도 하락하면서 3배 레버리지의 부품 꿈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한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개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불즈는 마이너스 91% 하락했습니다. 얼마 전에 10대 1 액면 병합을 하면서 3배 레버리지는 인기가 많아 거래량이 떡락하지 않는 이상 상장 폐지 당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TQQQ, SXL, U프로 투자자들의 의지를 꺾이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올렸던 영상 이후로 이 960일, 1920일 이동평균선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띄워놓은 카드를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9월 24일에 올라간 65번 영상입니다. 자, 그럼 가장 사랑받는 세배 레버리지 ETF 상품인 TQQQ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렸던 9월 24일에 TQQQ의 주가는 1920일 이동평균선에 정확하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 약 3개월 되는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여전히 192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벗어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9월달 이후로 지속적으로 미국 증시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인 것 치고는 주가의 변동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느끼는 주가의 움직임과 실제 움직임과는 큰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감정이 하락은 크게 느끼고 상승은 적게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괴리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TQQQ 투자자분들 중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시는 분들은 1920일 이동평균선을 위주로 투자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악성 하락장이 아닐 경우에는 960일 이동평균선을 시작으로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960일 이동평균선까지 주가가 내려오는 경우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아닌 미국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중규모 악재가 겹쳤을 때 나타났는데, 실제로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악재로 인해 주가가 폭락했을 때는 1920일 이동평균선까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TQQQ 다음으로 사랑받는 SXL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SXL은 9월 24일에도 이미 19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주가가 위치해 있었는데요. 현재 1920일 이동평균선의 주가는 14.87달러로 나와 있는데, 올해 최저점은 6.21달러로 1920일 이동평균선보다도 반토막 이상이 났었다가 겨우겨우 12.32달러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SXL의 상승폭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TQQQ는 코로나 최저점부터 작년 최고점까지 약 10배가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SXL은 20배 가까이 상승했죠. 그 말인 즉슨 최근 2년간 SXL의 이동평균선의 상승폭이 TQQQ에 비해서 2배나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당시 SXL의 1920일 이동평균선의 주가는 약 5달러였고 주가의 최저점은 3.57달러였습니다. 1920일 이동평균선의 주가에 비해서 30% 적었습니다. 2년간 주가가 20배나 상승하면서 1920일 이동평균선이 많이 상승했고, 그로 인해서 올해 최저점이 지금의 1920일 이동평균선의 반토막보다도 낮은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는 지금도 SXL은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되지만, 상당히 보수적인 투자자시라면
SOXL의 주가가 1920일 이동평균선의 50% 정도까지 하락했을 때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중무역전쟁 당시에 SOXL은 TQQQ와 마찬가지로 960일 이동평균선을 바닥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프로는 SXL과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코로나 당시에 유프로는 1920일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하향 돌파하는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작년 말까지 20배나 오른 SXL에 비해서 유프로는 8배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동평균선들의 상승 기울기가 SXL만큼 가파르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올해 최저점이 19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했습니다. 얼마 전 파월 의장의 연설 때 주가가 960일 이동평균선까지 올라갔지만 다시 하락하면서 1920일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주가를 보시면 제가 영상을 올렸던 9월 24일에도 이미 96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주가가 위치했었고, 1920일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지금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프로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매수하셔도 충분하다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1920일 이동평균선 근방부터 매수를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종목에 대한 요약을 간단히 해드리자면, TQQQ와 유프로는 960일 이동평균선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하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보다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1920일 이동평균선부터 비중을 두어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XL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으며, 보수적인 투자자시라면 SXL의 주가가 1920일 이동평균선 주가의 50% 하락했을 때부터 비중을 두고 분할 매수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또 화요일에 CPI 지수가 발표되고 목요일에는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주가는 또 큰 폭으로 출렁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이동평균선은 단기간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CPI 지수가 예상과는 다르게 높게 나와서 주가가 폭락한다 해도 결국에 FOMC에서는 빅스텝을 밟아 그 충격을 상쇄해 줄 것이고, 내년에는 25bp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고정에 대한 소식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시 주가는 상승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1920일, 960일 이동평균선으로 주가가 회귀할 것입니다. 즉,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건 결국에 주가는 최소한 1921선을 회복하고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가 될지가 모를 뿐 결국에는 시간 문제라는 사실이죠. 1년 전만 해도 빅스텝 금리 인상은 엄청난 악재였습니다. 하지만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난 지금 빅스텝 금리 인상은 오히려 호재입니다. 그렇게 최종 금리에 도달하고 나면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부터는 금리 인하라는 호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가는 또 상승하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지금 포기하지 않고 주식을 계속해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계좌가 불어나는 호재를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은 더 큰 부를 가질 것이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몇십 년 투자할 것을 생각하면 매달 있을 CPI 지수나 몇 개월에 한 번 있는 FOMC는 그저 장기 투자라는 긴 선을 이루는 작은 점일 뿐입니다. CPI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을 줄 아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